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이평 라인은 회복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승 진행이 꽤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값 자체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여기에 매물대가 크게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0.16%, 0.3%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흐름 자체 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기존의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던 M7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주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면에 어느 쪽에서 급등들이 나오고 있냐면 바로 소형주에서 상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주목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고 정말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케이스들은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조 이하의 기업들이 두세 배 이상씩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준비하셔야 될 때가 오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여기서 랠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수익률 자체도 하루에 10%, 20%씩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역시도 돌려놓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상승의 기대값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하방 지지 자체는 잡아놨어요. 300일선 인근에서 지금 지지가 한번 나온 상황이고 단기 이평을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지금 매물대 자체가 이전부터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방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승값 자체가 한 3% 정도 1차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기대하면서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모멘텀도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수의 상승보다 상승률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기대값 자체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멘텀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가 덜 오른 거 아니냐 오히려 여기서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순환매라는 거는 당장 시장 지수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지수 자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나 섹터들이 이 지수를 끌고 가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 여기 뒤에 있는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하면 이 종목이 다시 이렇게 끌고 가는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단순하게 뭐 저가 매수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을 올리고 있는 그 섹터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올라가던 섹터들이 지수를 끌고 간 상황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조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모멘텀을 잃었던 종목들이 그러면 반등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올라가던 종목도 당연히 하락이 나오고 모멘텀을 잃었던 종목도 똑같이 하락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와중에는 주도하는 섹터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끝나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좀 높인 상황에서 다음 모멘텀을 받는 주도 섹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국내 주식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2차 전지가 이렇게 끌고 왔던 시즌이 있었고 지금 그때 에코프로에 들어가서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힘든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지만 어떤 섹터예요? 방산과 원전이 국내 주식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지금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냥 미국이 AI가 핫하다고 해서 뭐 국내가 AI를 끌고 가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AI 산업은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체인을 책임지는 섹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잠재력을 보이고 실제로 이뤄가고 있는 섹터들이 이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실리고 있던 상황이고 실제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러셀 같은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가져갔어요. 정고점을 찍은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급하게 올라갔고 이 구간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게임스탑 같은 경우만 기억을 해보더라도 지금이야 시총이 10조가 넘지만 당시에는 뭐 1, 2조짜리 그러한 종목이었는데 몇십 배씩 올려버리는 움직임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러셀이나 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 돈이 2,000 종목에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닙니다. 2,000 종목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지수를 끌고 가는 선도하는 섹터로 분류되는 몇 개의 종목들의 돈이 몰리고 이 돈들이 전체 지수를 1.8%씩이나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섹터와 종목들은 상승률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실현이 되고 있는 거고 시작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부침이 많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폭등이라는 흐름보다는 이 안에서 털리는 과정들이 더 많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어디를 도전하는 것이냐면 이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만들었던 이 정고점 라인을 도달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와준다면 이 상승은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수 상황으로 보더라도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강한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도 말씀이나 뭐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많이 이미 올라갔던 전체적인 대형 섹터에서는 상승률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반도체 섹터는 기존에 상승을 주도하던 주도 섹터에서 모멘텀을 상실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시기보다는 지켜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어디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러셀 2000이라고 볼 수 있는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섹터가 지금 맞물리는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 구간에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 움직임은 더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S&P 500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승을 주도하는 M7들 위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흐름이에요. 유일하게 테슬라 같은 경우만 주간으로 보았을 때 10%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고 테슬라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실제로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새롭게 도전을 하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러셀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자금의 조달이 쉬워지게 되고 이거는 신생기업, 러셀에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살펴보시면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투자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했을 때 기회가 많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근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는 기대값이 생기게 되면 러셀 같은 경우에서도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러셀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왔던 것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값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향후에 자금 조달이 유의해지면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혹은 전망이 밝다고 보여지는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핵심적으로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상승을 주도하던 메타나 뭐 이런 주요한 대형주들은 에너지가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상승폭 자체가 크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성대로 여기에 돈을 넣기보다는 전체적인 S&P 500 지수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상승, 그러니까 섹터별로 상승이 완전히 집중된 흐름도 아니고 종목별로도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는 섹터들도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성적으로 큰 지수를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더 작은 섹터에서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러셀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좀 보자면 기본적으로 섹터로 보았을 때는 테크 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크와 소비순환재 쪽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테크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느냐? 결국에는 미래 가치입니다. 결국 미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MSTR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으로 유명한 종목이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 거예요. 그리고 SMCI 슈퍼컴퓨터 알고 계실 거고 클라우드나 AI 쪽이고 자, MARA 같은 경우가 코인, 채굴 관련된 기업일 겁니다. 오로라, 시스템즈, 자율주행, 뭐 AI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종목명을 살펴보시면 저도 아는 종목들이 보이고는 있지만 대부분 지금 기술주 섹터에서는 가상화폐, 코인과 AI 그리고 자율주행 자, 이러한 미래 가치를 담보하는
많은 섹터들이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 순환재 쪽에서는 CVNA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중고차 엔카 같은 그러한 기업인 것이고, 아베크롬비나 식료품 기업처럼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러셀을 보았을 때는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술주가 가장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안에서도 미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AI라던가, 그리고 가상화폐,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종목들이 시세를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트럼프가 취임을 하기 전까지는 중소형 섹터들의 에너지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는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AI 섹터나 가상화폐, 그리고 다른 기술주, 그리고 소비 순환 이쪽에서 상승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원전 같은 섹터도 에너지를 계속해서 받아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들로 살펴보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무너질 듯 단기 추세를 지키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졌었지만 3% 돌려놓는 흐름을 만들면서 다음 주에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반면 기존 상승을 주도해왔던 M7 섹터 같은 경우, 그리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들도 강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각을 넓혀주시면서 새로운 종목이나 섹터들을 생각을 해주실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섹터나 종목들에 대해서도 보유를 하고 있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받으실 분들은 멤버십 영상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